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에도 스터디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업보다는 양도 양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스터디 카페 양수시 가지고 올 때, 저 기업을 사올 때 이것 정도는 꼭 체크하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고 하면, 요즘에 제 메일로 정말 운영이 힘들다, 매출이 안 나온다 물어보면 자기가 한 3-4개월 전에 이 매장을 컨설팅을 통해서 양수를 해왔는데 내 생각만큼의 매출이 안 나오고 권리금은 막 한 5천, 1억씩 주는데 야, 쉽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의 질문이 정말 메일이 많이 오시거든요. 물론 이 매장 인수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힘드신 분들, 괜히 저거 잘못 사와가지고 권리금 높게 주고 이 권리금을 언제 메꿀 수 있을지 걱정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양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요것 정도는 꼭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은 스터디 카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 초보자분들이에요. 스터디 카페를 뭐 한 개 운영하고 있고 뭐 한 1년 정도 운영해보고 2년 정도 운영해보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쌓여서 나는 저 매물을, 오래된 매물이지만 내가 가지고 와서 나만의 노하우와 나만의 운영 관리에 조금의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영상은 그냥 좀 조그만 적은 돈을 투자해서 좀 편하게 돈 벌어보고 싶겠다 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이 무인이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 초보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양도 매물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역시 1세대 스터디 카페는 이제는 이제 좀 싸그러들고 있다. 제가 스터디 카페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3가지: 상권, 가구 인테리어, 운영 관리. 근데 막 옛날에 점주님들은 막 4년, 5년 전에 막 잘 됐던, 그때 아무거나 해도 잘 됐던 그 점주님들은 가구 인테리어 거기서 거기다, 뭐 가구 보고 오지 않는다, 인테리어 보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오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가구와 인테리어가 정말 옛날 그런 좀 이렇게 학습에 최적화되지 않았던, 정말 싸게만 했던, 그렇게 했던 매장들이 정말 계속해서 매물로 나오고 있고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그래도 정말 좋은 책상에서 공부해주게 하면 되는 거고, 좋은 의자를 주고 좋은 공간을 만들고 그런 게 살아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1세대 스터디 카페에서 점점점 2세대, 3세대, 4세대로 이 산업조차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선발주자보다는 후발주자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이 스터디 카페 산업이 결국에는 계속 이 학습을 해야 되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인간이 발전하려고 하면 이런 스터디 카페 산업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이렇게 뒤에 초반에 오픈했었던 매장은 폐업을 할 거고 또 새로운 게 생겨나겠지만, 하지만 이 가구와 인테리어 어느 정도 운영과 이런 것들이 한계점에 도달하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 발전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선발주자분들은 조금 힘드실 거고 후발주자들은 그래도 장사가 잘 될 겁니다. 물론 이 3가지가 잘 맞춰져서 들어갔다면. 그런 흐름들도 요즘 이런 양도 양수 매물을 보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런 매장들을 보고 또 사이트들을 확인해보고 저도 방문을 해보면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또 역시나 저는 서두가 깁니다. 스터디 카페 양도 양수시, 이것은 꼭 체크하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건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권리금 정말 최소로 사와가지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해보자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시는 거죠. 솔직히 뭐 나는 애들한테 봉사하겠다, 그런 거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러려면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돈을 벌어보겠다, 나는 적어도 최소한 월급만큼을 벌겠고 아니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최소한 이 스터디 카페로 1-200만 원 순수익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권리금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매장을 갖고 오셔야 돼요. 권리금이 막, 이게 매출은 막 500도 안 나오는데 권리금을 막 5천씩 주고 사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기준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업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싸게 받을 거고 거기에 대한 합리화 논리를 제시할 거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깎아서 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순수익이 내가 권리금으로 내서 투자를 해서 그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회수 기간 또 회수율이라고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신규 투자면은 최소한 2년 안에 2년에서 2년 반 정도면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지만, 이 권리금을 주고 오는 거는 2년 안에 회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금을 잘 보시고 매출과 순수익, 당연히 매출과 지출을 뺀 그 순수익을 가지고 최소한 2년 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권리금만을 투자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결국 순수익이 뭐 한 300 정도 나오는 매장이다. 그러면은 권리금은 한 5, 6천 정도. 물론 시설이 뭐 좋고 이렇게 하면, 시설도 정말 빵빵하게 잘 돼 있으면 시설이 뭐 내용 연수 따져서 뭐 깎고 그럴 필요 없어요.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뭐 시설이 뭐 내가 오픈한 지 3년 됐다고 굳이 시설 권리금을 깎을 필요 없습니다. 매출이,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인데, 내 매출이 이만큼 나오는데 순수익이 1000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왜 권리금을 깎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순수익을 가지고 2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권리금. 그러면 이 매출을 어떻게 믿느냐? 키오스크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거든요. 내 카드 끌고도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런 연락이 왔네요. 잠시만요. 계속 합시다. 이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꼭 문서로 명시된 보이는 자료만 믿으셔야 됩니다.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현금도 많다 하겠죠. 뭐 현금 많은 걸, 우리 집에 소가 황금 송아리 100마리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키우려면 당연히 눈에 보이게끔, 물론 세테크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몇천만 원대의 기업, 억대의 기업을 사고 파는데 아무 근거 자료 없이 우리 매출 이 정도입니다, 엑셀 파일로 쭉 긁어가지고, 이 엑셀 파일 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믿지 마시고, 최소한 눈에 보이는 자료를 믿되, 권리금은 순수익을 꼭 따져라. 시설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뭐 돈을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속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는 정말 우리 시설은 최고다. 내가 막 진짜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정말 관리 철저히 열심히 했고 여기만큼 잘 된 데 없다. 그거는 다 똑같아요. 모든 점주님들이 내가 내 매장이 최고고 내가 관리 제일 잘했고 내가 제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이 스터디 카페에 만여 개가 넘는 점주님들 모두를 다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잘 팔리니까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설이 제일 좋다, 제일 깨끗하다, 뭐 손님이 제일 많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매장 A라는 매장을 내가 잘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면 그 상권 반경 500m 내에 있는 모든 스터디 카페를 가보셔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매장의 가구와 인테리어와 공간 구성, 손님 수요 분석 이런 거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물의 적정한 권리금을 여러분들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권리금 말도 안 되는 걸로 사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초보분들이시잖아요. 막 한 130평대, 120평대, 좌석 막 100개 넘고 이런 거 괜히 갖고 오시면 관리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50평대에서 한 70평대 매물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너무 이게 좌석이 많다고 평수가 크다고 거기에 정비례해서 매출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운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 그러니까 4주권, 100주권이 얼마에,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50평대에서 70평, 많게는 80평도 조금, 신규 창업은 80평 정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이 50평에서 70평대, 또 너무 작은 평수는 이 돈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좌석당 어느 정도 한계, 아무리 회전율로 돌려도 내가 운영할 수 있고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손님의 회원수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한 50평대에서 70평대 매장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고정비가 높은 거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 고정비가 낮은 거, 특히 월세 높은 거, 월세가 평수가 크면 월세가 올라가겠고 좀 대도시로 가면 월세가 올라가겠지만 그러면 지방으로 보세요. 고정비가 500 이상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5, 600 가면 월세가 한 400 가까이 가면 평수가 뭐 한 100평인데 월세가 500이다. 그러면은 관리비, 부가세 합치고 이게 뭐 뒷돈 안 들어갈 것 같죠. 뭐 들어가요. 그러면 월세 500이면 일단 고정비 800은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매출 뭐 1000 넘어가면 마음껏 손에 잡는 거 없는데 그러면 권리금도 확 높게 받겠죠. 평수 크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정비가 높은 거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정비가 높으면 매출이 막 좌석이 100개 넘어가고 그러면 이 매출이 2, 3천 나와야 돼요. 그런 건 뭐 매물로 내놓겠나 싶다마는. 그래서 월세가 그러면은 평수 대비 월세가 어느 정도야 되느냐, 제가 영상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제가 월세 비율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평수에 이 정도 월세면은 괜찮다 싶은 그 월세 비율을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조사를 하고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을 담아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한번 띄워놔 볼 테니까 한 이 정도 월세면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 양수를 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좀 꼼꼼히 따져보자는 겁니다. 꼼꼼히 못 따지더라도 이 정도는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매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어떡합니까? 이 컨설턴트들에게 어쨌든 수천만 원의 이게 좀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물의 권리금의 한 1, 2천 정도는 컨설팅 업체가 가져간다라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금액을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뭐 시장이 그렇다는데. 이 주인하고 다이렉트로 하면은 그 권리금만큼 세이브 할 수도 있는데,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양도 양수를 함에 있어서 좋은 매장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좀 해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그런 사업 방법일 수도 있다. 요거는 약간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